윤동주 연구 시의 주제를 중심으로 10번째 양승명. 윤동주의 부끄러움 의식이 나타난 다른 작품들을 본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서시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살고자 하는 자신의 강한 내적 결의를 담고 있다. 이 부끄러움은 바로 윤리적 의지에서 오는 것이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길에서는 부끄러움이 준엄한 윤리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부끄러움을 안고 괴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사색한 것이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별 해는 밤에서. 별에는 밤에서는 부끄러운 과거를 뉘우치는 후회와 아픈 자각이 밤을 새우게 하는 암담한 닫힌 시대에 대한 표현이 두드러진다. 윤동주의 시에는 외부의 어둠과 내면의 어둠에서 느낀 갈등과 좌절,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오는 부끄러움이 주를 이룬다. 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때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래 속을 속속 햇빛에 비춰 날았다. 사랑스런 추억에서. 사랑스런 추억은 비둘기의 자유로움에 대비하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상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부끄러울 것이 없기에 비둘기는 자유롭게 날 수 있고 자신은 결코 여유 있는 마음을 지닐 수 없음을 뜻한다. 고향에 돌아온 날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또 다른 고향에서.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는 밤은 시인의 밀실이 된다. 그는 어둠을 증오한다. 그러나 그는 대낮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결벽증을 늘 갖고 있으므로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만다. 이때의 방은 평화로운 공간이 아닌 자신을 얽어매는 한계 상황으로서의 밀실이다. 방은 공포로부터의 도피 장소이며 그의 불안한 현주소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운 것이다. 윤동주의 부끄러움의 미학은 자아 성찰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서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 신앙인으로서의 부끄러움, 자아의 실존적 고독과 이 세상에 무의미하게 내던져진 소외된 존재로서의 무력함에 대한 부끄러움, 윤리적 차원에서 자선 스스로가 갖게 되는 부끄러움, 그 자신의 무능력과 비행동성에 대한 자기 혐오에서 나온 부끄러움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신의 지향 세계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적 자아가 지니는 부끄러움인데 이것이 그의 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자아 성찰을 통해 내면의 대립과 갈등을 의식하고 부끄러움과 죄의식에 빠졌던 윤동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실의 어둡고 암담한 한계를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형태를 취한다. 실존의 극한 상황에서 인간은 존재의 비밀을 발견하고
불행의 극단에 처한 인간은 초인적인 극복력을 발휘하게 된다. 윤동주가 비록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의 식민지 청년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투철한 자아응시와 세계 인식의 능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원적인 사실과 실제의 신비에 접근할 수 있었다. 윤동주의 시는 순수한 자기 고백이요 자기 부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윤동주의 부정이나 방황은 나약한 지식인의 자위 행위는 아니었다. 그의 부정과 좌절은 궁극적 이상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생산적 방황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의 시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점진적인 자아 변이의 노력을 통해 혁신적으로 열어나간 구체적 쇄신 과정을 보여준다. 그가 간 길은 자아 성찰을 거쳐 올바른 사람의 길을 찾아 자기 정립에 이르고자 한 탐색의 과정이었다. 시대적 요청과 양심의 실천에 따른 불안과 해의 갈등이 일단 정리되는 시기는 1941년 윤동주가 연희 전문 1학기를 마칠 무렵이었다. 그해 여름 방학에 고향에 갔을 때 그는 새로운 감회에 젖어 있었다. 정거장 플랫폼에 내렸을 때 아무도 없어. 다들 손님들뿐, 손님 같은 사람들뿐. 집집마다 간판이 없어. 집 찾을 근심이 없어. 빨갛게 파랗게 불 붙는 문자도 없이 모퉁이보다 자애로운 헌 불을 켜놓고 손목을 잡으면 다들 어진 사람들, 다들 어진 사람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로 돌아가고 간판 없는 거리. 순수지향이 아름답고 서정적인 본질적인 자아와 불안과 해의의 현실적 자아와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고향을 대하는 심해가 나타나 있다. 간판 없는 거리는 바로 고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시는 1941년 여름 방학에 귀향하여 쓴 시로 짐작된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안락한 고향, 모두가 손님들처럼 반갑고 다정한 마을 사람들이니 간판이 없어도 집을 찾지 못할 근심이 없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손을 잡으면 다 어진 사람들이다. 또한 사계절이 순조롭고 자연스러운 고향, 이런 것이 새삼스럽게 그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불안, 갈등, 해의 등으로 상처받은 그의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고뇌와 갈등을 달래주고 잠재워 줄 수 있는 고향의 평화로움에 그는 감동한다. 고향의 따사로움과 아름다움에 약해지는 마음을 시대적 양심의 요청으로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 또 다른 고향이다. 이 작품에서는 자의식의 심화와 실존적 자기 초월의 강렬한 의미 지향을 보게 된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골육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둠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저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또 다른 고향. 자화상에서 추억처럼 결별하려 했던 본질적 자아가 간판 없는 거리에서는 고향에 돌아온 날 유년기의 추억이 아름답게 서려 있는 곳을 보며 다시 되살아난다. 그러나 또 다른 고향에서 시인은 본질적 자아에게서 생명을 빼앗고 백골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생명을 상실하고 죽어버린 백골이지만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는 자신을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이는 아직도 영원히 떠나보낼 수 없는 본질적 자아의 미련을 나타낸다. 이연의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니 백골과 누워있는 방은 자신의 내부와의 싸움만이 아닌 시대적 상황 등 좀 더 포괄적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시대적 양심의 소리를 상징하는 바람이 하늘에서 불어온 탓이다. 시대적 상황의 방해와 가로막음 때문에 나는 백골이 되어 있는 본질적 자아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었던 것이다. 풍화작용을 하며 소멸되어가는 백골을 들여다보고 우는 것이 나인가 백골인가, 아름다운 영인가? 여기서 아름다운 혼의 정체는 무엇인가? 아름다운 혼은 본질적 자아인 순수세계가 생명을 잃고 백골이 되는 과정에서 탄생한 혼이다. 바꾸어 말하면 시인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백골화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아름다운 혼을 탄생시킨다. 백골이 과거 지향적이라면 나는 현재이고 아름다운 혼은 미래 지향적인 것이다. 사연의 지조 높은 개에 대해서는 여러 평자들의 연구가 있다.